여러분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를 보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평가원에서 낸 첫 시험이다 보니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 가형 해설 강의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겠지만 조금 이번에는 좀 다르게 좀 강의를 좀 찍어볼까 합니다. 세 파트로 나눌 거예요. 확통, 미적분, 수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고요. 4점짜리 중에 그나마 의미가 있었던 그런 문제들로만 선생님이 구성을 해볼까 합니다. 1교시는 확통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를 듣기 전에 반드시 문제지를 펴고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합니다. 확통 4점짜리 중에 첫 번째 17번 문제였었죠. 그렇죠? 17번 문제. 이번 확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을지는 모르지만 선생님이 느끼는 확통은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순열이 있을 테고요. 중복조합이 있을 테죠. 이런 기본적인 경우의 수에 대한 공식을 가지고 확률을 푸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공식이에요. 너무 공식에 의존하거나 너무 뭔가를 공식화, 규격화 시키려고 하는 친구들은 아마 이번 확률과 통계 문제들이 대단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선생님이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확률과 통계를 진짜 잘하는 놈들은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규격화시키지 않고 케바케, 나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친구들, 용기가 있는 친구들이 아마 시험을 잘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17번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숫자가 1, 2, 3, 4, 5, 6, 7이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할 때, 뭐뭐 할 때에서 끊죠. 우리가 그걸 무슨 사건이라고 부른다? 전사건이라고 부르고, 전체 사건은 7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 조건을 읽어보니까요. 4라는 숫자의 양옆에 반드시 4보다 더 큰 수가 배치돼야 돼. 라고 되어 있고요. 나라는 조건을 보니까 또 5라는 수 양옆에 5보다 더 작은 수가 배치되어야만 해. 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4와 5의 위치가 어디쯤일까를 고민하셨겠죠. 근데 그냥 고지것대로 생각하면 좋은데 꼭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4가 맨 앞이면 양옆이 없는데 4가 맨 끝이면 양옆이 없는데 그따위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왜? 양옆에가 뭔가가 있게 만들어 무조건.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문제를 풀어야지 자꾸 니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라고. 알겠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케바케로 가봅시다. 첫 번째. 4와 5가 이웃해 있다면 4의 오른쪽에는 큰 수가 있고 5의 왼쪽에는 작은 수가 있으니까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양쪽에다가 뭔가를 씌워서 얘를 한 묶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럼 우리는 숫자 4개밖에 나열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5개, 6개, 7개를 나열해야 돼 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4 옆에는 큰 수가 와야 되니까 4보다 큰 수 5, 6, 7이니까 6, 7 2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5 옆에는 작은 수가 와야 되는데 4를 썼으니까 1, 2, 3 3가지가 남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2가지가 있을 테고요. 너에 들어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3가지가 되었겠죠. 1개, 그리고 2개, 3개, 4개를 일렬로 나열하니까 4팩토리얼. 그렇죠? 그리고 4하고 5가 자리 바뀌면 너는 스스로 자연스럽게 바뀔 테니까 자리 바뀌는 경우 2팩토리얼 이렇게 쓰겠죠. Understand? 그럼 6 곱하기 24, 144, 288 이런 경우가 생겼겠네요. 자, 두 번째. 그럼 4와 5가 이제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럼 4 양쪽에는 4보다 더 큰 수가 와야 되니까 6, 7, 2팩토리얼이 오겠죠. 5의 양쪽에는 5보다 작은 수, 방금 얘기했지 1, 2, 3 중에서 올 테니까 3 퍼뮤테이션 2가 될 테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한 개 묶음이 되고 너도 한 개 묶음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개가 있어야지 총 7개를 나열하는 거지. 그럼 이 3개를 일로 나열하는 경우 3팩토리얼 6, 6은 36, 72가지 이렇게 됩니까? 2개를 더하면 360까지 이게 되겠죠.
그치요? 그리고 7 곱하기 6 팩토리얼 720까지 약분하니까 14분의 1이 너의 정답이네 라고 가볍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여기서 끊고 그 다음 확률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두 번째 문제죠.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 읽어보면 그닥 어렵지 않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함수의 개수의 전형적인 문제죠. 자, 집합 A가 1, 2, 3, 4고요. 집합 B는 1, 2, 3입니다. A에서 B로 가는 모든 함수 F 중에서 하나를 택할 때, 자, 그러면 지금 집합 A가 1, 2, 3, 4고요. 자, 집합 B는 1, 2, 3입니다.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함수 전체의 개수는 3의 4제곱개, 81개가 바로 전사건이 되겠죠. 이럴 때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F의 1이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치역이 공역과 같아. 이런 것을 만족시키는 확률을 구해주세요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너 사건을 A 사건이라 하고요. 너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한다면 또는 합사건이니까 우리 A 사건 더하기 B 사건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그런 교사건을 빼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셨겠죠. 여기까지가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래서 확률의 덧셈 정리를 가지고 우리가 푸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사건은 81가지로 구했고요. 사건 A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겠느냐? 1이 2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그럼 1은 2나 3 몇 가지로 갈 수 있죠? 2가지로 갈 수 있어요. 그럼 2는요? 조건이 없잖아요. 1, 2, 3 중에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3도 1, 2, 3, 4도 1, 2, 3. 아하, 그래서 너는 54가지가 되는구나 라고 썼겠죠. Understand? 그 다음에 사건 B는 어떻게 구하느냐? 치역과 공역이 같아요 라고 그랬죠.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는 이 공역의 개수만큼 정역을 우리가 분할한다라는 것이죠. 원소가 4개니까 원소를 1개, 1개, 2개로 분할할 거예요. 분할.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4개 중에 1개를 선택하고요. 두 번째 남은 3개 중에 1개를 선택하고요. 같은 묶음이 2개가 있으니까 2팩토리얼 분의 1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understand? 그래 놓고 이 공역의 원소 3개한테 나눠주면 우리 저 B 사건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36가지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얘가 문제죠. 2개의 교사건. 이미 F1의 값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동시에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여사건의 개념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오케이? 어떻게 해요?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것 중에 오케이? 얘가 1을 선택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것은 36개 중에 요 놈이 1을 선택해 버렸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을 선택해 버렸어. 그러면 너희들이 너 색에서 잘 나눠 가지면 되겠네 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2가지가 있겠지. 첫 번째, 이것들이 2, 3으로 가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2, 3으로 가는 경우는 2의 세제곱계에서 2로만 가는 경우, 3으로만 가는 경우 2가지를 빼버리고요. 두 번째, 이 3개가 이 3개로 다 1대1 대응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팩토리얼 6가지 이걸 빼버릴 거야 라는 것이죠. Understand? 그럼 36에서 너는 몇 가지죠? 6가지, 6가지, 12가지를 빼니까 24가지가 나오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랑 계산하니까 54 더하기 12는 66가지. 전체 경우의 수는 81가지. 3으로 나누면 27분의 22가 너의 정답이야 라고 쓸 수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자, 그런데 요 A, 교, B 사건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것 중에 1이 1로 가는 경우도 있었을 테고 1이 2로 가는 경우, 1이 3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 중에 되는 게 몇 가지예요? 3가지 중에 2가지였어 라고 해서
아, 3가지 중에 2가지만 가능한 거야 라고 해서 너를 그냥 24가지라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팁도 있었을 거야 라는 것이죠. 이건 팁에 불과합니다. 이건 뭐에 불과하다고요? 팁. 팁은 팁일 뿐이에요. 바르게 푸는 건 선생님이 첫 번째 풀었던 우리가 케이스를 나누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들을 아마 수능 만점에 가깝게 만들어줄 겁니다. 아시겠어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확률 문제로 넘어가죠. 확통 문제로. 그 다음 확통 문제가 몇 번에 있어요? 7번에 존재하죠. 27번 문제도 확통에 관한 문제였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27번 넘어가 봅시다. 자, 27번에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 주머니 안에 미안합니다. 주머니 안에 1, 2, 3, 4가 하나씩 적혀 있는 흰색 공 4개와 3, 4, 5, 6이 하나씩 적혀 있는 검은색 공 4개가 들어 있습니다. 27번 문제인데 1, 2, 3, 4라는 흰색 공과 3, 4, 5, 6이라는 검은색 공이 이렇게 4개씩 들어있대요. 자, 그 중에서 4개를 동시에 꺼낸대. 그럼 전체 사건이 어떻게 되겠어요? 8개 중에 4개를 꺼냅니다. 이게 바로 전 사건이 되겠죠, 여러분. 자, 그랬을 때, 자, 이 시행에서,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전 사건 이게 아니네요. 이 시행에서 꺼낸 공에 같은 것이 적힌 놈이 있을 때, 전 사건이 바뀌었습니다. 전 사건이 바뀌었어요. 전 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쵸? 전 사건이 진짜 8C4가 아니라 그 중에 같은 거 3, 3이 있던가 3, 4가 있던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 사건 구하는 게 이것의 가장 또 중요한 열쇠가 되겠네요. 첫 번째, 3이 2개가 뽑혔다면 이렇게 3, 3이 뽑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2개를 뽑아버리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4, 4가 뽑혔다면, 그쵸? 너도 6개 중에 2개를 뽑아버리면 되겠어. 15개, 15개, 30가지인데요. 야, 너랑 동시에 뽑히는 건 중복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3, 4가 뽑히는 경우 몇 가지를 빼줘야 돼요? 한 가지를 빼줘야 되겠어. 그래서 전 사건은 29가지야 라고 쓸 수 있겠죠. 몇 가지라고요? 29가지. 이게 바로 분모에 올 숫자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죠. 그때 검은색 공이 2개였으면 어쩔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3, 3 이걸 뽑았다고 칩시다. 3, 3을 뽑았을 때 이미 검은색 공이 하나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검은색 공이 2개가 와야 되니까 이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 뽑으면 되겠죠. 근데 4는 제외시키고 뽑읍시다. 그러면 1, 2 중에 하나, 5, 6 중에 하나니까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해서 4가지가 나왔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4, 4를 뽑았다면 그렇죠? 이렇게 4, 4를 뽑으면 이미 검은색이 하나 들어있으니까 너도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해서 4가지가 되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3, 3, 4, 4를 뽑으면요. 3, 3, 4, 4를 뽑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3, 3, 4, 4면 하겠죠? 몇 가지? 한 가지가 되겠네요. 맞나요? 이렇게 뽑으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보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것도 3, 3을 뽑았을 때 첫 번째 케이스 3, 3을 뽑았을 때 검은색 공이 2개가 와야 되니까 이거 3개 중에 하나를 뽑고 이거 3개 중에 하나를 뽑고 그쵸? 그러면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어떻게 되죠?
3, 3은 9가 되겠네. 그렇죠? 오케이. 두 번째. 그럼 이제 4, 4를 뽑았대. 그럼 똑같이 너도 9가지가 됐겠죠. 근데 세 번째. 만약에 이 3, 3 뽑았을 때 여기에 4를 뽑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검은색 4. 그렇죠? 4, 4, 여기에 3을 뽑았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경우가 몇 가지가 되겠어요? 3, 4, 3, 4를 뽑는 이런 경우가 중복되겠죠. 왜? 검은색 2개 중에 3이 2개, 4가 2개가 동시에 들어있는 경우니까 이건 몇 가지? 한 가지. 그러면 18에서 1을 빼면 우리 17이 나오겠죠. 그러면 정답은 29분의 얼마가 된다? 17. 이렇게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결국은 3이 2개 뽑히는 사건을 A 사건으로 4가 뽑히는 사건을 B라고 해서 A 교집합 B. 너도 3이 뽑혔을 때 사건을 A, 너를 B, A 교집합 B. 물론 좀 쟤랑 얘랑 다르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합사건 또는 포함배제의 원리로 문제를 풀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답이 29분의 17. 그래서 분모하고 분자를 더하면 답이 얼마가 나오니? 46이 나오나요?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다라는 것이죠. 선생님 중간에 약간 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풀었다라면 충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조건부 확률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번 6월 모평의 마지막 확률에 관한 문제죠. 바로 29번. 자, 29번 문제 한번 봅시다. 29번은 검은색 볼펜이 한 자루, 검은색 볼펜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볼펜을 B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4자루. 그 다음에 빨간색 볼펜이 또 4자루. 이렇게 있대요. 이 9개 중에 5자루를 선택하여 2명의 학생에게 2명의 학생이 있답니다. 그렇죠? 그 사람에게 몇 자루를 주겠대요? 5자루의 볼펜을 나눠주고 싶어 라고 그랬어요. 단 같은 색 볼펜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고 볼펜을 한 자루도 받지 못한 학생들이 한 자루도 받지 못할 학생들이 존재할 수 있어. 중복을 허락하고 싶어. 중복 조합으로 풀어.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한 자루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A를 뽑았대. 오케이? A를 뽑았대요. 그러면 A를 뽑으면 A하고 B라는 2명에게 A라는 볼펜 한 자를 나눠주니까 너는 무조건 EH를 해서 2가지가 되었겠죠. 그러면 이제 이 BBBBB, CCCC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4개만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 4개를 뽑으면 된다라는 것이니까 우리 4개를 뽑으면 어떻게 되죠? B 3개, 너 1개. 그렇죠? B 4개 뽑아도 되겠네요. 쏘리. 그 다음에 B 3개, C 1개. 그 다음에 B 2개, C 2개. 그렇죠? B 1개, C 3개. C 4개. 잘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무식하게 푸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B 4개를 뽑았어. 근데 A, B한테 B 4개를 나눠주는 방법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너는 EH4가 되고요. 5가지가 됩니다. 라고 쓰겠죠. 그럼 너는요. A 플러스 B한테 볼펜 3자루를 나눠주고요. A 플러스 B한테 C라는 볼펜을 나눠주니까 너는 EH3이고 너는 EH1이야. 너는 4가지, 너는 2가지에서 8가지가 돼 라고 쓰겠죠. BBCC는 A, B 2명에게 BB 볼펜 2자리를 나눠주고 또 A, B 2명에게 CC 2자리를 나눠주면 우리 너는 EH2 곱하기 EH2니 너는 3가지에서 9가지가 돼. 너랑 너랑은 대칭 관계에 있으니까 너는 8가지가 되겠지. 너는 5가지가 되겠지. 라고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럼 10, 16, 9, 35,
근데 A가 뽑혔을 때니까 너 곱하기 35를 해주면 여기는 70까지가 나올 거야 라고 쓰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두 번째, 그럼 A가 안 뽑혔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 B하고 C를 가지고 총 5자리를 뽑으면 되겠죠? 그럼 케이스가 어떻게 있겠니 여러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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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가 있을 테고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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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가 있겠고요. B, B, C, C, C가 있을 테고요. B, C, C, C가 있었겠죠. 이거 말고는 없는 거야. 이 정도 시간은 투자해야지 29번인데 여러분들. 자, 그럼 너는 A, B한테 볼펜 4자루를 주고 또 A, B한테 볼펜 1자루를 주고 이 경우가 똑같단 말이야. 그럼 너는 2H4니까 5가지, 2H1이니까 10가지가 됐겠죠. 너 2H3, 아까 몇 가지였니? 4가지였니? 너 2H2, 2H가 3가지였니? 12가지, 너는 12가지, 너는 10가지 이렇게 되겠죠. 좌우 대칭이니까. 그러면 44가지가 되나요? 너는 44가지, 너는 70가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정답은 114가지가 정답이 되겠어 라고 쓰는 것이죠. 어때요? 지금 선생님이 뭔가를 이용한 것은 중복조합을 쓰겠다라는 생각만 가졌지 그 이외에 내가 얘를 어떻게 쉽게 풀까? 어떻게 하면 심플하게 풀까? 이따위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현장에서는 절대 정말 똑똑한 애들 아니고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알겠나? 선생님이 지금 이 4문제 확통 문제를 풀면서 느낀 점은 이번에 평가원에서 확실히 문제를 출제를 잘했구나. 공식만 아는 그따위 애들은 다 틀리게 냈구나. 오케이? 그리고 자기만의 상상력으로 푸는 애들도 다 틀리게 됐구나. 문제 조건에 맞게 풀고 이렇게 나열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지만 이 4점짜리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내놨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아주 괜찮은 문제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확률과 경우의 수의 문제들이 이 번호들에 위치할지는 모르나 번호 순서는 바뀔 수 있겠으나 충분히 난이도 있게 나올 것이다라고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오케이? 지금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확통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는지 알겠죠? 오케이? 제발 잔머리 굴리지 마. 아시겠어요? 오케이. 1교시는 여기까지입니다.